사실 그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그런 잔여적인 의료를 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공공의료라는 개념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공공자는 이제 개인 건강이 이제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는 이제 건강이라는 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 건강이 개인적인 책임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한 그 공공적인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게 20%였는데 최근에 이제 70% 이상으로 굉장히 이제 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건강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좀 보듬어 봐야 될 그럴 부분인데 그동안은 국가 정책에서 굉장히 이제 그 우선순위가 낮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주로 이제 건강보험 확대에 맞추어서 주로 이제 민간병원 아무래도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민간병원에 이제 많이 맡긴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병원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이 공공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이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다음 슬라이드. 건강보험제도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는 튼튼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OECD 평균 우리 GDP 대비 이제 의료비 지출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덜 쓰면서도 기대 수명이 저희가 203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제 최장수 국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사망과 같은 지표들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은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이제 담보가 돼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지출과 수입을 맞추다 보니까 이 수익성이 낮은 데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좀 빈틈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하고 지역의 격차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농어촌에 병원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이 감염병 같은 그런 분야에 빈 곳이 이제 발생하게 된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다들 아시겠지만 전쟁 이후에 저희 보건의료 시스템 주로 이제 공공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의료보험이 도입이 되면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정부가 대부분 민간병원에 맡기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부분 민간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2012년에 이제 공공의료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 의료가 아니고 민간병원에서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것도 공공의료라고 이제 개편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우리나라 병원 중에서 5% 정도만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민간병원이 95고 공공병원이 이제 5%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수도권이 모든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출산 시대에서 이 의료 체계 전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령화되면 아무래도 지역사회 내에서 케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는 사람들 말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 민간병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공공의료 전달 체계를 좀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 충북은 현재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사가 나온 것들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지금 충북의 보건의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라든지 폐렴 사망률, 자살률, 그리고 흡연 및 고위험 음주율, 그리고 걷기 건강생활 실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건강 지표 그리고 건강 증진 관련된 지표들 이런 것들이 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들 파란 거는 이제 평균이고요.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지표들 말씀드렸는데 이제 빨간색은 이제 충북입니다. 빨간색을 보시면은 이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첫 번째로 보면은 전국에서 두 번째 현재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 사망률은 지금 굉장히 높이 첫 번째로 지금 되어 있죠.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리고 치료 관한 사망률도 보면은 58.5명으로 가장 지금 전국 대비해서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간질환 사망률도 세 번째로 지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중증도 고정 사망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그 기대 사망자 수하고 실제 사망자 수를 이제 나누는 그 값이 되는데요. 1을 기준으로 하게 돼서 만약에 1보다 크게 되면은 기대 사망자 수보다 실제 사망자 수가 더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연령이라든지 보건의료를 고려를 했을 때 1보다 크게 되면은 사망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은 청주, 제천, 영동권에서 초과 사망자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로 넣어주세요. 이거를 이제 초과 사망자 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청주는 한 300명, 그리고 제천권은 한 100명 정도, 그리고 영동권 한 30명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초과 사망자 수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중지일권으로 비교했을 때 대구, 부산 다음으로 높은 초과 사망자 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사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으로 이제 이 내용으로 논문을 썼는데 1개월 사망은 이제 병원 내 질지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5년 생존율 이런 개념이 있는데 1개월에 대해 사망한 것은 병원의 질을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망률이 높게 되면은 병원의 질이 이제 안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의 이 뇌졸중 관련된 사망률을 보시면은 대부분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충북의 뇌졸중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 우리 그 노예리 병원의 이 치료나 아니면 케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 심근경색 어떠냐? 이게 심장이랑 똑같은 거죠. 청주권은 조금 이제 높아 보이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뇌졸중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충북에 있는 병원의 질적 수준이 좀 안 좋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은 건강 증진이나 건강생활 실천 측면에서는 그럼 잘하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랑은 조금 이제 다르지가 않죠. 똑같이 이제 건강 증진 지표도 보시면은 흡연율하고 음주율도 보시면은 전국 최고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제 도민들이 술을 많이 드시고 흡연을 이제 많이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가 다 발암물질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율이라든지 걷기 실천율도 보시면은 이 지표는
높아야지 이제 좋은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파란 거에 비해서 빨간 게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지표가 높아야 되지만 이거는 거꾸로 이상하게 앞에가 다르게 지표가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표. 그러면은 충북 도민들은 의료용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 자체 충족률이라고 하거든요. 의료 안내 이용률이라고 하고 이게 렐러번스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을 이용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RI 인덱스가 높으면 그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표를 보시면 뭐 상급종합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다 지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북 도민들이 다른 지역을 가가지고 이제 진료를 판단하는 거죠.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 응급환자 자체 충족률이 어떻게 했느냐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진천하고 제천권, 그 영동권을 보시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십시오. 당연히 이제 이동을 다른 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이제 길게 되는 거죠. 보통 한 40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천, 영동, 충주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충주권마저도 평균보다 더 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충청북도의 거점 도시인데 충주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응급 환자의 부적절 투기 이용률도 보시면은 대부분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이 한 14.5% 정도 되는데 우리 충북 지역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청주마저도 초기 이용률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한 청주마저도 한 10% 정도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급 환자들이 초기에 이제 빨리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초기 이용률조차도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저도 나름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충북이 자원이 좀 부족한가 한번 대표적으로 100만 명당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병상수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건데요. 저희 충북의 여러 가지 건강지표가 이제 맨 앞에 있거나 맨 뒤에 있었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보입니다. 그러면은 충북에 뭐 병상수라든지 병원은 어느 정도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문제는 무엇이냐? 저는 진단을 이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분포, 두 번째는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포 아무래도 병원이 많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지원이 있더라도 분포가 제대로 잘 안 되면은 소외되는 또 빈 틈이 있을 거고요. 병원이 많고 하더라도 병원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건강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병원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우리가 이번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이 지역들을 우리가 보듬어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은 상대병상 의료기관을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300병상인 경우에는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충북의 경우에는 이제 청주하고 충주 정도로만 이 300평상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되는 어느 정도 지위 방문되는 그런 병원이 이 구역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시군구직의 보온, 증평, 당연 아예 응급의료 기관이 없습니다. 이런 지역은 사실 이런 지역에서 살게 되면은 그냥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300평상 이상의 병원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다른 연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중증도 고정 사망비가 300평상이 없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응급의료 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비가 1.33배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규모의 병원을 갖는 질 좋은 병원이 있는 것이 이 충북 도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인지 저희 충북에 있는 분지역들은 의료 취약지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내외산수라고 하는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것들이 보건, 옥중, 영동, 계산, 자장, 증평 이런 지역들이 모두 의료 취약지라고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선정이 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불명예가 어쨌든 이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요. 다음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그 지역 간 편차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의료의 질은 어떤 거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환자나 아니면 가족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은 이 병원의 명성이나 아니면은 의료기기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의료원의 노후화율은 한 40% 되는데 충북에 있는 충주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한 70%, 80% 정도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면 사실 충북 도민들이 충주 의료원을 선택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은 MRI 찍을 때 굉장히 이제 옛날 거는 시끄럽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악도 틀어주고 조용하고 이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MRI 찍을 때 아니면은 병원을 갈 때 기관은 자명한 것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충북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운영자금도 공공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데요. 경기나 인천, 서울 같은 경우는 230억, 90억, 8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운영 보조금이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적자만 야기한다 이런 이제 불명예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그 오해를 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인데요. 34개 이제 지방의료원 중에서 17개 의료원은 흑자이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5억 흑자, 충주도 5천만 원만 정도 공공사업들을 많이 하면서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이렇게 국가에서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충주 청주 의료원이 없으면 이 충북의 보건의료의 현황은 더 바닥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사실 수준이 떨어진다 공공병원, 민간병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의료의 질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수술을 잘 하느냐, 아니면은 의료 기술이 좋냐 이런 것도 있지만
환자들한테 잘 친절하게 대하느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공공병원이 의료의 질이 수준이 낮다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수술 보정 사망률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오히려 뭐 외국 논문을 보면은 더 좋다, 공공병원들이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왜 이런 인식이 있느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장비나 인력, 장비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절하게 대하려면은 그 의료 서비스를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많아야, 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그런 친절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인식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공공의료 기관에서도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고 국가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인식도 다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 충북에서 더 강화해서 제공한다면 충북 여러 가지 미충족 필요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북 도민들의 이제 건강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지 않아서 유출률이 낮게 되면은 충북의 이제 경제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충북에서 이제 RIS 사업이라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의료기 이런 것들을 산업들을 기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이 공공병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여러 가지 임상시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충북은 어떤 일을 좀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이 그동안 일을 잘 못했냐? 충북도 열심히 했습니다.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대병원, 각각 민간병원 다 열심히 잘 했습니다. 저희 제가 그 보스턴에서 이제 파견 연구하러 갔었었는데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충북도 분명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저희는 열심히 내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좀 바꿔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축구하듯이 팀워크로 이제 해야만 저희 충북의 이런 나쁜 건강 지표들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육상을 해서는 절대 이 지표를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해야만 좋지 않은 지표를 개선할 수가 있는데, 그 방안을 사실 공공의료기관에서 아마 주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간병원에서는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는 굉장히 이제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공병원에서 이 적정 진료라든지 필수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충북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좀 만들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장성 강화 정책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정부에서, 근데 충북의 이 의료 전달 체계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거든요. 충북에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지표라든지 아니면 고령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결국에 노인분들 어떻게 우리가 케어를 할지, 어떻게 진료 이후에 복지기관과 연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달 체계를 개편하려면 민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도에서 아니면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힘을 밀어주셔야 이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다행히 정부에서 이제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공공병원 공공의료 종합대책이라고 이제 발표를 이번 주에 이제 했는데요. 다음 주십시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팀워크를 좀 살리겠다라는 거죠.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병원들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역할 분담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역 책임의료기관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충북을 총괄하고 계획 연구나 아니면은 인력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컨설팅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청주와 같이 이제 지역 거점 공공병원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환자들의 퇴원 환자들 연계해주는 역할을 분담하고 보건소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는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 의료 벨트. 그래서 이 항목국이죠. 이 개인 그 전에는 개인 단위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면 이제 번역에 있는 충북대병원 그리고 종지 진료권은 이제 연구에 따라서 뭐 56개, 70개, 뭐 82개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 충북이 굉장히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진료권에서 어느 지역은 뭐 대전권으로 가야 된다, 뭐 어느 곳은 뭐 저 원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충북에서 이 중진료권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이제 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병원을 이제 공공의료 협력 기관으로 아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보건의료 벨트를 좀 만들어 가지고 천국의 도민들의 건강을 좀 지키면서 이 통합보건의료 벨트를 이용해서 우리 RI스타 우리 보건 바이오 헬스 산업의 여러 가지 그 테스트베드로 이 벨트를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은 사실 그동안 지방정부 역할이 굉장히 이제 예산도 부족하고 이제 그건 잘 이해를 하는데 책임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보건의료 벨트를 만들려면은 이 시도에 이제 각각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 번역별 아니면 중진료권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방안들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가장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치료 가능한 사망률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후기적인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 지원단 설치가 이제 필수로 보이고요. 이 지원단에서는 충북에서 이제 다양한 지원단이 있는데 그 지원단을 이제 서포트할 수 있게끔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지원단 역할을 부여를 해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건강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건강관리를 이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충북대병원에서 주로 이제 그 필수의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이드라인, 임상 가이드라인이나 클리니컬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기준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병원들에게 이제 보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를 하고 의뢰라고 해석하는 이런 시스템을 정교하게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이 전반적인 그 보건의료 벨트, 통합 벨트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번역 책임의료기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이라든지 의료진 지원, 그리고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고 지역의 이제 책임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하고 여러 가지 집단 환자들의 연계 이런 역할들을 필수로 측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인력 문제가 이제 심각합니다. 인력 때문에 공공의료 기관이 이제 서비스가 좋지 않다 그런 인식이 있다고 제가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 의사나 간호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안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 한 명당 100명씩 그리고 100만 원씩 그리고 1년에 한 200만 원 그리고 4년이면은 한 1,000만 원, 3,000만 원이고 한 1억이면 한 10명 정도? 이게 사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만들 수 있는 방안, 예산만 확보가 되면 이런 것들도 좀 해볼 수 있겠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 자원, 시설 인력 장비,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없는 데는 짓거나 아니면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이제 지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장비 부분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로 적정해야 이제 중요한 건지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관련된 적정 양을 투기를 하고 어떻게 이제 보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방안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장비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100억 정도 마련을 해가지고 의료장비 노후화된 장비들을 평가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있는 병원들은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담론이 현재 지금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처음 시작이 됐지만 이런 그 이야기 담론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보건의료 포럼을 좀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제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